자, 이 두 번째 사례 이제 질문을 보면요. 네. 제가 알려드려야 될 부분이 있어요. 자, 이분 같은 경우에 부상은 뇌출혈이고 다발성 골절이죠. 다발성 골절은 골절이 한 군데가 됐다라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가 골절이 됐다라는 겁니다. 뇌출혈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음주운전 차량이 후미 추돌한 사고다. 자, 음주운전 차량이 후미 추돌을 했다. 자,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12대 중과실 위반 사고가 있죠. 음주운전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는 항상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민사합의죠. 민사합의가 뭐냐? 자, 가해자가 보험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보험사하고 합의하는 겁니다. 가해자의 민사적인 책임은 이 보험사가 전부 다 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 사건은 12대 중과실 위반 사고이기 때문에 민사합의하고는 별개로 형사합의를 추가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물론 형사합의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을 건데요. 자, 가해자가 연락이 안 온다. 가해자가 형사합의 하자고 연락이 안 온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 형사합의는요. 가해자가 원해서 속된 말로 자기가 하고 싶어야 하지 않은 겁니다. 합의를. 피해자가 선택권이 없어요. 왜냐? 자기가 처벌받겠다. 자기가 뭐 어떤 식으로 처벌 결과가 나온지 간에 뭐 징역이 나온든 뭐 구속이 되든 벌금을 내든 집행유예가 나오든 실형을 받든 자기가 처벌받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합의를 안 하겠다라고 하면 피해자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피해자는 보험사하고 민사합의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가해자가 처벌을 덜 받고 법원에 선처를 하기 위해서 감경을 받기 위해서 형사합의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 사건은 민사합의하고 별개로 형사합의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럼 형사합의를 할 때 금액이 얼마가 적당하냐? 그 부분도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형사합의에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법원에서 합의금을 얼마를 줬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합의를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겁니다. 진짜 반성을 하고 피해자하고 합의를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하지 얼마를 줬냐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가해자는 형사합의금을 덜 주고 합의를 하고 싶은 거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받고 합의를 해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정해진 금액은 없다. 근데 통상적으로 합의되는 금액을 보면요. 요즘은 사망사고다라고 하면은 3천만 원 가지고는 합의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엄청 고령이다. 아니면 피해자도 과실이 엄청 많다. 이런 경우 아니면은 보통 3천만 원 정도는 요새는 사망사고 같은 경우에 합의가 안 되고요. 중상해도 요즘은 3천만 원은 조금 힘든 편입니다. 왜냐하면 운전자 보험이 요즘은 5천짜리, 7천짜리, 뭐 1억짜리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에서 1억이 나오는 다른 사람은 실제로 많이 그렇게 내보다 많이 다치지도 않았고 사망하지도 않았는데 1억 받았다. 근데 우리는 사망했고 뭐 앞으로 평생 간병인이 필요한 상태다. 근데 왜 합의금을 이거밖에 준비 안 하냐? 이런 이제 비교적인 잣대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사례들이 사실 이제는 공유가 되고 온라인상에 많이 떠돌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형사합의 예전에 생각했던 3천만 원 가지고는 중상해 사고, 사망 사고, 특히 이런 음주운전이면서 중상해 사고 이런 사고는 3천만 원은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합의금이 예전보다는 조금 형사합의금이 올라간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 잠시 이걸 다시 보시면요. 궁금한 점이 지금은 뇌출혈 수술했고 2개월 정도 의식이 없다가 지금 현재 의식은 해보겠다. 근데 거동이 많이 불편해서 간병인을 두고 있다. 매달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사이가 매달 지출됩니다. 근데 합의금을 안 받았기 때문에 이 간병비 매달 400만 원을 내는 돈이 부담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형사합의를 한다면 형사합의금에서 조금 보태고요. 그리고 형사합의를 안 했다라고 하더라도 보험사에 가지금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내가 빨리 합의를 해서 간병비를 충당해야 되겠다, 목돈을 받아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가지급을 요청하면 돼요. 물론 400만 원을 매달 보험사에서 가지급을 해주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보험사에서는 예상되는 손해액의 2분의 1까지만 되기 때문에 실제로 예상되는 손해액은 입은 기간의 휴업 손해잖아요. 그래서 휴업 손해에서 2분의 1은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장애가 예상된다면 그 부분의 일부분도 아마 나갈 거지만 3,400만 원 무조건 지급을 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2,300 정도는 매달 지급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합의를 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가지급을 먼저 청구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합의는 언제 하냐? 딱 이것만 계산하시면 돼요. 치료비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시점, 이렇게 치료를 받다가 치료비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시점, 그 시점이 보통은 퇴원하고 통원 치료로 가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퇴원하고 통원 치료로 가는 시점에 내한테 합의금이 들어온다 생각하고 이 치료 기간이라든지 합의 시기를 맞추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앞으로 한 3개월 있다가 돈을 다 받고 싶다. 그러면 합의를 해야 되고요. 그래도 앞으로 1, 2년 정도는 더 치료해야 되지 않겠냐. 집중 치료를 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하면은 1년 전에, 2년 전에 그때 소송을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치료는 치료대로 받으시다가 네, 치료가 딱 끝나는 시점에 소송 결과가 딱 나오면 네, 손해배상액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소송이 좋은 점은 뭐다? 손해배상은 손해배상대로 받고요. 이때까지 사고 이후부터 이자는 이자대로 받고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변호사 선임 비용도 청구할 수 있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다음 달에 퇴원이다. 그럼 이제 소송해야지. 이렇게 하면 늦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1년 정도 더 입원하겠다. 네, 우리 가족이 피해자가 한 1년 정도 더 입원하겠다라고 하면은 미리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면 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끝나는 시점을 치료가 딱 종결되는 시점 거기에 맞추시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다. 네, 그 부분은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요, 합의를 서두르는 게 아니라 먼저 가지급을 신청을 하시고 그리고 딱 치료가 끝나는 시점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그 시점에 합의를 하든 아니면 미리 소송을 진행해 놓든 이렇게 진행하면 된다는 얘기죠. 간혹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소송 들어가면 치료비 안 대주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소송 끝날 때까지 보험사 치료비 다 지불 보증해줘요. 그래서 치료는 치료대로 하고 소송은 소송대로 진행하고 이렇게 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걱정을 전혀 안 하셔도 된다. 그러니까 일찍 합의해서 합의금 이렇게 되면요 나중에 치료비로 전부 다 지출됩니다. 제일 안 좋은 게요. 치료할 건 많이 남았는데 합의를 일찍 해버리는 거예요. 물론 합의를 일찍 해도 되는 진단명들이 있어요. 아무리 연구장에 나온다 하더라도 십자인대 파열 그리고 뭐 척추에 핀을 박았다. 장애가 명백하게 예상이 되고 그것도 명백하게 보험사에서 인정을 하고 그리고 명백하게 합의 보상을 충분히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입원 기간도 그렇게 길지가 않다라는 진단명은 빨리 이제 이렇게 합의를 하셔야 되지만은 이런 사고, 그러니까 입원 기간이 길어지는 사고, 이런 사고는 절대 빨리 합의하면 안 된다. 그 점은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